볼커의 SD 강좌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. 주의! 이 영상은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의 관람을 돕기 위한 시청 전 가이드로 그중 기초편입니다. 스포일러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걱정이 되시는 분은 시청을 피해 주십시오. 지금까지 볼커스텀이었습니다. 섬광의 하사웨이를 이제 보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들을 모아 봤습니다.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시청 전 가이드. 자, 원작은 소설입니다. 지금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AK 에너하임 코리아가 아니라 A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발매를 했었던 섬광의 하사웨이 3권이죠. 상, 중, 하의 3권의 소설이고요. 이 소설을 집필한 사람은 기동전사 건담의 아버지, 기동전사 건담의 감독을 오랫동안 맡아오셨던 원작자 토미노 요시유키가 직접 작성한 소설입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 본인이 쓴 소설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소설이 아니라 본인이 쓴 소설이고 1989년에 처음 발매가 되기 시작해서 1990년까지, 그러니까 89년 말에서 90년 초까지를 거쳐서 상중하의 3권의 소설로 발매가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이니까 벌써 31년 전에 이제 발매가 됐던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상중하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참고로 국내에서 지금 이제 구할 수 있는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번역, 정발 번역본도 이렇게 AK에서 나온 게 있으니 혹시 뭐 정 구해보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소설을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까 요 방송 시작 전에 얘기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문체가 그렇게 읽기 좋은 문체가 아니고 토미노 감독이 그렇게 이제 소설가로서 친절한 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. 특히 상권하고 하권은 좀 괜찮은데 특히 중권이 약간 좀 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서 읽다가 좀 지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따가 심화편에서 좀 더 다루게 되겠지만 이 작품은 이 앞서 썼던 역스베샤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역시 토미노 요시유키 본인이 쓴 소설 벨토치카 칠드런이라는 소설의 후속편에 해당합니다. 위치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역스베샤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그것 때문에 일단 읽다가 몇 가지 얘기 드릴 부분들이 생깁니다. 약간 그래서 이것이 애니화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같은 것들도 많은 팬들의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. 소설 벨토치카 칠드런에서 벨토치카는 제타 건담에서 나왔던 금발의 여성 벨토치카 일마라고 해서 아무로레이의 연인이죠. 예, 그분과 뭐 그 아이란 뜻이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아무로의 자식이란 뜻이 됩니다. 그걸 이제 저렇게 제목을 붙였던 작품인데 배경은 역스페샤와 같은 시대, 같은 공간이지만 이야기의 전개나 여러 가지 상황 설정들이 좀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. 자세한 건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극장판입니다. 감독은 무라세 슈코입니다. 이분 예전부터 윙건담 때부터 뭐 이런저런 일로 그 건담 작품에 참가를 해오셨던 분이시고 뭐 연출가로서의 능력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좀 정평이 있던 분이십니다. 다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맡으신 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맡아서 꽤 멋진 영상을 만들어내셨다. 즉 핵심은 뭐냐? 이번 섬광의 하사웨이는 원작자 토미노 요시유키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. 원래는 작년에 개봉할 예정인 영화였습니다. 원래는 2020년 7월 개봉 예정작이었는데 알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봉이 한번 연기가 되죠. 연기되었던 때가 올해 초 2021년 5월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인터넷을 보다 보면 2021년 5월에 개봉한다라는 포스터들이 꽤 붙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합의재팬 6월호인가요? 합의재팬 6월호 같은 경우에 하사웨이 특집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앞에가 원래 이제 5월에 개봉하면 딱 합의재팬에서 하사웨이 특집을 다루면 된다 이랬는데 개봉이 늦춰지면서 오히려 잡지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 됐죠. 그리고 어쨌든 더 미루지는 않고 긴급사태가 일본에서 엊그저께 해제가 됐어요. 21일에 해제가 됐는데 해제되지는 않았지만
그래도 더 이상 미룰 순 없다라는 판단이었는지 지난 6월 11일에 개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여기 일본에서 지난 6월 16일에 극장에 가서 보고 왔죠. 그래서 이제 개봉한 지 이제 한 2주 됐습니다. 따끈따끈하죠? 예, 이제 2주 된 제품이고요. 자,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심지어 저도 극장 가서 알았는데 3부작입니다. 예, 이거 한 편으로 끝나는 작품 아니에요. 영상도 3편으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. 그 중에 이번에 공개된 게 1편이다. 3부작 중 1부다. 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거를 보시면 뭔가 엔딩이 나긴 나요. 뭔가 하나의 흐름이 있긴 있지만 뭔가 안 끝났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도록 끝나게 되죠.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겁니다. 애니메이션으로는 기존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가 있죠. 1993년에 개봉을 했던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가 있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의 내용에 따라서 그 후속작으로서의 위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원작 소설과 완전히 똑같이는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왜 30년에서 31년이라고 적었느냐라고 하면 이제 펜도 쓸까요? 원래는 작년에 개봉할 예정이었으니까 30년 뒤에 제작한 거다. 소설 이후 30년 뒤 개봉이었는데 1년이 미뤄지면서 결과적으로 31년 만에 개봉한 게 됐다라고 하죠.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섬강의 하사웨이 관련 기사들에서 30년 만에 부활한 작품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소설로 있던 원작을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영상화를 하게 된 거죠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역시 어쩌니 저쩌니 해도 유니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기동전사 건담 유니콘이 이제 발매를 하고 큰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역스베샤 이후의 이야기. 이 유니콘이 역스베샤와 섬강의 하사웨이 사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거든요. 97년도 정도에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주세기 97년 정도에 일어난 이야기라서 그 정도를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섬강의 하사웨이 그다음에 F90까지 이어지는 우주세기 100년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라는 요청들이 아마 생겼던 것 같습니다. 그 흐름의 일환으로 이제 나오게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일단 관람 팁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이 영화는 3D 애니메이션은 아닙니다. 네, 2D예요. 2D 애니메이션인데 일본에서는 4DX로도 상영을 했던 영화입니다. 4DX 뭔지 아시죠? 우와 이렇게 막 의자 움직이고 막 바람 나오고 물 쏘고 이러는 거. 저는 예전에 그 마블 영화죠. 토르 라그나로크로 한번 4DX를 본 적이 있는데 재밌긴 엄청 재밌는데 힘들어가지고 영화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그냥 2D로 관람을 했습니다만 영화를 보는 내내 이거 4DX를 굉장히 고려한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화면의 카메라 구도의 변화가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냥 멀미날 정도는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은 상정하시고 보면 저런 부분은 4DX를 상정한 부분이구나 아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작품의 특성상 특히 이 일부는 배경이 야간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낮 씬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주요 장면, 특히 여러분들 기대하실 모빌 슈츠의 전투 씬은 전부 다 야간 씬입니다. 이거는 이미 예고편 등에서도 공개된 거니까 스포라고 할 순 없죠. 야간이 배경인 장면이 많아서 정말로 시청 시에는 방을 어둡게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그 느낌을 살리세요. 그러니까 밝은 데서, 지금 저 이제 밝게 해놨지만 밝은 데서 보지 마시고 가급적 극장처럼 좀 어둡게 하고 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음향이 매우 훌륭합니다. 네, 매우 훌륭합니다.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있겠지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음향 상태를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네, 가급적 좋은 장비로 하세요. 그러니까 크게 트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이래저래 극장용입니다. 진짜 딱 보고 이건 극장용이다 싶었습니다.
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.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극장 상영이 없다는 게. 제가 기대하는 건 나중에 2부, 3부 개봉할 때쯤이라도 그때 이제 코로나도 좋아지고 할 테니까 하겠죠. 할 테니까 그때 좀 뭐 반지의 제왕 묶어서 상영하듯이 좀 이벤트 상영으로라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.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거, 뭐 음악이나 이런 건 개인 취향도 있겠지만 모빌 슈츠별로 어떻게 구동음이 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출하는 효과음이 매우 다릅니다. 그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탁탁 듣기 위해서라도 음향은 확실히 훌륭한 상태에서 좀 가급적, 그러니까 너무 막 대충 막 그냥 뭐 핸드폰으로 보시더라도 그냥 핸드폰 스피커 정도로만 듣지 마시고 이어폰을 끼시든가 뭐 하는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뭐 영상도 길이가 한 뭐 그러니까 110분, 그러니까 1시간, 아니, 그러니까 95분 정도 돼요. 한 1시간 35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. 네. 자,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토미노 감독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이 없습니다. 설명이 많이 없고요. 그냥 당연히 알겠거니 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.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덕분에 이제 대사를 주고받는 것만 들었을 때 배경 지식을 좀 모르시면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. 저도 보면서 저는 이제 다행히 그래도 이쪽 팬으로서 공부한 게 있다 보니까 알아들으면서 보긴 했는데 보면서 야, 저거 그냥 생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설명보다는 대화의 주고받기, 대화를 탁탁탁 치고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속에 어떤 살짝 깔려있는 긴장감 막 이런 것들이 더 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드라마 파트 괜찮습니다.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주의해 주시고 만약 보다가 잘 모르겠다. 쟤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. 그럼 그냥 넘기세요. 그거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. 고민하지 마. 네, 이런 겁니다. 그거 괜히 고민해서 저게 무슨 소리지? 라고 붙잡지 마시고 그냥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들 간의 분위기, 저 사람이 지금 연출하고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긴장감, 뭐 풀렸다가 관계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는 그 순간의 느낌들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. 대부분 설명이 없습니다. 정말 끝까지 설명이 한마디도 안 나오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냥 분위기를 즐겨주시고 모르겠는 건 뭐 제 방송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든지 해설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서 자, 이게 관람 팁이었고요. 관람 팁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정리하면 좀 어둡게 보시고 음향 좋게 해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야기를 흘러가는 걸 너무 막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일단은 흐름에 맡기고 보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.